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이 됐고 이제 찬바람도 살살 불고 있어요. 자, 다음 주는 울산의 가장 큰 축제인 공업축제도 열리게 되는데 아직도 민선 8기 시의회는 의장 선거 후유증이 해소되기는커녕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소송으로 얼룩진 의장, 정치적 타결책은 멀어 보이고 여전히 서로 눈늘기는 반목을 일삼고 있단 말이죠. 몇 달 동안 시민들이 보자 두고 보자 뭐 짜증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이제는 지겹다, 치아라 마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시의회 문제,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이 모양인지 도대체 해법은 없는지 오늘 이슈타파에서 울산매일 뉴스룸의 김진영 이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날씨는 선선해졌는데 오늘 얘기는 뭐 선선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울산 시민들 요즘 참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고려아엔도 걱정해야 되고요. 이 주식도 사줘야 되고 시의회도 걱정해야 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울산시 의장 말이죠. 우리가 정답은 모르겠고 해법은 좀 알겠는데 지금 한 두어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선거를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 말입니다. 이게 이슈타파에서 정치 이야기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또 정치 이야기 하니까 일단 시청자분들도 짜증 좀 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시의회 의장 선거 문제가 참 골치 아픕니다. 선거를 다시 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장 선거는 이제 거의 100일째 혼돈의 상황인데요.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찬반 대립을 하고 있고 한치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울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홍성우 원내대표가 정례회가 열리는 다음 달 초에 의장 선거를 다시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참 홍성우 원내대표라는 분 또 이름이 나오는데 미지수도 많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시의회 갈수록 가관이에요. 홍성우 원내대표가 재선거 의사를 밝힌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 원내대표는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안수일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좀 이름이 길지만 이 확인 소송의 첫 심리가 10월 10일 날 열리는데 이날 이후부터 관련 절차를 본격화해가지고 11월 1일께는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면 그때 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홍 원내대표는 소송 심리에서 특이점이 없다면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 선거를 개최하는 동의안을 상정해가지고 이 안건을 11월 첫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장 후보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한 뒤에는 바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원총회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뭐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요. 의원총회도 열고 뭐 자기들 원내대표도 뽑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생의 국면을 맞아야 될 건데 하고 나서도 지금 제대로 안 풀립니다. 지난달 20일 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이 안건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채택이 돼가지고 의장 선거 실시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 19명 가운데 13명이 투표했고 10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통과된 만큼 당론이 확정된 셈입니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공개 투표로 진행해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반대하는 의원들은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징계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투표 이후에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 법원에서 논란이 된 기표가 법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기표가 유효한지 아닌지 아니면 무효인지 이것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의장 선거를 어떻게 해도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어차피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실시해가지고 의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 의원들 가운데 이성영 의원을 좀 지지하는 쪽에 있는 네. 그런 쪽에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조속한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의원들 하고 예. 김종섭 의장을 중심으로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의원들 예. 이 두 세력이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는 여전히 이 두 세력이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시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정말 웃기게 가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울산시의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총을 열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뭘로 보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숨어 있는 뒷배를 먹고 결국 세계대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의 잘못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 예. 이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은 이런 경우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게 정치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 울산을 비롯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은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 사실은 유권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유권자들보다는 훨씬 더 귀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게 예. 이제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예.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 예.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바로 울산시 의회 의장 선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두 후보가 강력하게 들고 나왔던 게 바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예,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호응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 예. 선거 공약을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차례대로 대통령은 됐거든요. 예. 됐는데도 그 공약을 지켰느냐? 네. 안 지켰습니다. 네, 지키지도 않고 지킬 의지도 없었고요. 예. 알다시피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 그 앞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걸 주장하는 공약조차도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사돈난말할 때가 아니고 사돈난말을 처지도 아닌데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면서 지난달 열린 국민의힘 의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대결에 반목이 이어졌다. 이런 이제 평가를 일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결 반목 이게 이제 우리 중앙정치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폐해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정치로 이어져 가지고 전국 곳곳의 지방정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의 어떤 파행이 울산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비슷한 상황들이. 네. 그게 바로 이런 정당 공천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서기, 세대결 예.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복기를 해보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8대 후반기 울산시의 의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지만 예. 이로 인해서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의회 파행만 더 고조될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속사정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 의원이 19명이거든요. 예. 본래 20명이었는데 안수일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명인데 이 19명이 지난달 20일 울산시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네. 모여가지고 뭐 의총이라는 걸 했죠. 그래가지고 의장 거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의원총회 네. 이런 것을 열었거든요. 예.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실시 가능 여부 등을 두고 회의 시작과 함께 바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바로? 예, 바로. 예. 된다, 안 된다. 너 뭐 때문에 그래 하느냐. 이렇게 막 이제 고성이 오갔고요. 예. 의장이 공석인 상태인 만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쪽. 예. 또 김종석 울산시 의회 의장 직무대리와 상임위원장 등은 안수일 의원 측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네.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슨 선거를 다시 치르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예. 이 소송이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 이후에 김종석 직무대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단들은 한 6명이 예. 모두 퇴장해 버렸고요. 이 퇴장한 상태에서 의총 안건인 울산시의회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예. 여기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져서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예.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 회의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입장이 어디에 줄 서 있는가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자, 의총이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에서부터 대립이 이어졌는데 표결로 가서 결국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총에서 의결 정족수를 갖춰서 투표로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10월 10일 의장 선출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심리, 예. 첫 심리가 열리는 이날 이후에 이 의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가지고 협조를 구하겠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궁금한 게 말이죠. 지금 민주당 소속 2명의 입장이 어떤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군만 보고 있는 겁니까? 뭐라도 입장이 있는 겁니까?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당 차원에서 이 울산시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비난했거든요. 예, 비난만 하지 말고. 비난하는 고기에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분도. 그래가지고 예. 일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쟁화를 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어느 국회의원들의 조정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속으로는 웃을 것 같고요. 자, 홍성원 원내대표가 재선거를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본인은 이걸 서두른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겠죠. 서두르는 게 아니다.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를까지 기다리면 8대 시의회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결과로 다시 선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예.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나서가지고 이걸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재선거를 먼저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의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챘는데, 홍 원내대표는 이제 이성용 의원 측 입장을 밀어준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김종석 의장 직무대리가 재선거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안수일 의원 측의 다른 입장일 거란 말이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네. 그걸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그렇지만 예. 일단 그렇게 봐지고요. 예.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안건 자체도 6명의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투표한 것.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서로 합의하고 도출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나가니까 바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투표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네.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건 찬성할 수 없다. 네. 분명히 자기들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실시의 건이 상정되고 예. 또 만약에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안수일 의원 측, 예. 또 김종석 직무대리 이쪽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이쪽이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에 또 하나의 법적 소송까지 붙어 가지고 정말로 파행이 거듭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당 안에서 벌어진 이판사판 투표 결과에서 보여줬듯이 딱 반반으로 나눠졌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두고 안소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데 참 이거 말을 옮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세게 나가던데요. 뭐 안소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기현 전 대표의 어떤 입김이라는 게 굉장히 작용했다. 이런 걸 이제, 안수일 의원 측은 이걸 처음부터 깔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의원이 이 울산시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확실히 했다 이런 증거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수일 의원 측은 그걸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공격을 하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응도 안 한 거죠. 근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수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김기현 대표가 이 시의회 의장단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거칠게 합니다. 신경 꺼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칠게 하는데 안수일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선거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수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 좀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막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 의원님,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뭐 확실하게 개입한 정향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밝힐 수 없다. 말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적어도 지역의 정치 시의회에서 그래도 제법 원로급에 속하는 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말을 조금씩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안수일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저는 그 기사를 봐서 아는데 우리 김 이사께서 그대로 지금 리얼하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셌습니다. 당 대표까지 한 분에게 시의원이 후환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가 싶게 그렇게 참 말하기 쉽지 않게 말을 많이 했는데 자, 그 정도라면 말이죠. 김기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지역의 언론인들이 많이 질문을 했죠. 안수일 의원이 질문하고 정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내부에서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에드블룸만 띄우거든요. 그럼 이게 의혹 제기인데 이런 의혹 제기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뭔가가 있다면 확실하게 이제 뭐 증거를 들이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만 해가지고는 지역의 정치판의 물을 더 흐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다 일일이 다 옮기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플러스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싸움의 어떤 싸움거리를 보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뭐 때가 때이고 분위기가 또 분위기인 만큼 김기현 의원이 뭐 격노를 했다거나 대응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이제 점잖게 원론적인 이제 모범 답안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속은 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입장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런 입장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 안희연 기자회견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안희연의 기자회견을 받아가지고 김기현 의원을 공격했거든요.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쟁의
목적을 가지고 예.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야당이 사용을 하니까 이건 그대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예. 자기 나름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은 뭐냐면 예. 이런 그 사전에 공지된 당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고 안에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예. 뭐 또 어느 정당이든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네, 이걸 네. 빌미 삼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네. 또 정치인을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이런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네. 이건 정말로 야당이 근거 없이 국민의힘의 정치권을 흔드는 것이고 또 본인 김기현 의원을 흔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불순하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결국 이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요. 끝이 나는 상황인데 예. 자꾸만 이렇게 싸움이 옮겨 붙다 보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일단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든 끝이 나야 할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이 질문만 제가 3번, 4번 이런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울산시 의회의 장기 파행 사태는 예. 무엇보다 당사자인 안수일, 이성용 의원 이 두 사람이 결자 해지해야 된답니다.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스스로가 지금 갖고 있는 시의장직을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느나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 미련, 그러니까 시의장직에 대한 미련이 결국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걸 해줘야 하는 것,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시의장직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누가 하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울산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제대로 잘 살펴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기. 그거예요. 이런 걸 바라는데 자리 다툼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수일이면 어떻고 이성용이면 어떻고 그 관심은 두 사람만 지금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돌아선 민심이 막 느껴지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40%를 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들은 이 민심의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민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반감이 어떤 실망감이 작용하는데 울산시 의회 의장 선거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 의회 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해법이 나온다. 그런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사태는 중앙정치,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시민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의장 탐욕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울산시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의장 문제가 서울 여의도에서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건 참 많이 울산 시민들이 창피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말이죠. 두 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모두 사퇴하는 게 방법이다. 여론을 전해드렸으니까 빠른 시간에 두 분이 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